네, 안녕하세요. 돌박제 TV의 구동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참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정신없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리고 이제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는 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그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구 회복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음,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종료 시 원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다는 내용의 특약 문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큰 데로 옮긴다거나 뭐 할 경우에 원상 회복을 할 때는 큰 뭐 문제나 다툼 없이 이렇게 잘 이행이 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 원상 회복을 할 경우에는 폐업하는 것도 이제 속이 상하지만 원상 회복 그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암울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다음 임차인을 들이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그 기호에 맞게 또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법 제 615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차주는 어, 원사 회복 의무와 철거권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이게 어디까지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게 경계가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거를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의무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임대인분들께서는 그 마모, 통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마모가 되게 마련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부담을 해달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라 하고 하는 건데 근데 민법에서는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오랜 시간을 사용하다가 그 소모에 대해서는 음, 원상 회복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분이 그 이미 시설 들어오기 전에 전 임차인이 이미 시설에 놓은 점포를 임차하여서 이제 내부 시설을 꾸미고 다 했는데 그 임대인이 이제 그 전에 임차인이 있기 전에 그 상태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로 하라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지금 판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 회복 채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조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건 이제 전 임차인이 했던 거 말고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의 마모까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임대차에서 2006 가합 6250 판결에서는 이 네 번째에서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특약이 없는 한은 임대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을 원상히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이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통상적인 손무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서 이미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마음으로 그걸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려면은 명확하게 계약 시 분명하게 합의한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고 하는데, 최초에 이런 손무에 관해서 좀 한다는 게 무리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원상 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요즘에 카페가 많이 가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테리어비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원상 회복 들인 시설비도 만만치 않은데 다시 철거를 하면은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철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특약이나 이런 거를 최초에 합의를 했다면 뭐 철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걸 안 했다고 할 경우에는 자신의 영업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비나 유익비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계약 시에 특약으로 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고 또 면할 수도 있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잘 하다가 권리금까지 받고 이렇게 나가면 정말, 그 임대인은 이제 잘 되니까 임차인이 또 월차임도 꼬박꼬박 입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윈윈하고 이제 좋겠지만, 장사가 안 될 경우가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아무쪼록 같은 좀 하루빨리 경제가 점점 더 좋아져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차임연체 2기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차임연체 3기에 대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최고 없이 사유가 되는데 갱신 요구와 관련해서 2기와 3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